자, 산업 현장에서 사고가 나면 보통 우린 더 많은 규칙, 더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죠. 근데 만약에 규칙이 많아질수록 오히려 더 위험해진다면 어떨까요? 오늘 이 안전의 역설 뒤에 숨겨진 진실을 같이 한번 파헤쳐보죠. 328. 혹시 이 숫자가 뭘 의미하는지 짐작이 가시나요? 네, 바로 2024년에만 건설 현장에서 목숨을 잃은 분들의 숫자입니다. 이게 하루에 한 명씩 현장에서 사라졌다는 뜻이거든요. 정말 충격적이죠. 아니, 그 수많은 안전 규정, 그 두꺼운 점검 서류들 다 있는데 도대체 왜 이런 비극이 계속되는 걸까요? 그냥 안전수칙 안 지켰네 하고 넘어가면 정말 그걸로 끝일까요? 그래서 오늘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먼저 안전의 역설이 대체 뭔지, 그리고 왜 사고가 어쩔 수 없이 일어나는 정상적인 일이 되어버리는지 볼 거고요. 마지막으로 그 서류 더미를 넘어서 진짜 우리 몸이 기억하는 안전, 자동적 안전을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 그 방법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 안전의 역설부터 시작해 볼까요? 보통 사고가 나면 우리 너무 쉽게 결론 내리잖아요. 아유, 안전규칙을 안 지켜서 그렇지 뭐. 근데 과연 그게 문제의 전부일까요? 사실 문제는요, 규칙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진짜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머리로는 규칙을 다 알아요. 이렇게 해야 안전하지. 근데 막상 위험한 순간이 닥쳤을 때 우리 몸이 생각할 틈도 없이 바로 반응하느냐, 이 둘 사이에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거죠. 바로 그 찰나의 순간이 말 그대로 생사를 가르는 겁니다. 어쩌면 사고라는 게 뭔가 특별하고 예외적인 사건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오히려 우리가 만든 이 복잡한 현대 시스템 안에는요, 사고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뭐랄까, 필연적인 결과로 이미 내장되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인지 좀 더 깊이 들어가 보죠. 독일의 사회학자 울리히 백이라는 사람이 현대를 위험사회라고 불렀어요. 이게 뭐냐면 기술은 막 발전하는데 그 발전 때문에 우리가 예측하거나 통제하기 힘든 새로운 위험들이 계속 생겨난다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온갖 첨단 장비랑 새로운 공법이 뒤섞인 건설 현장이야말로 이 위험사회의 완벽한 축소판 아닐까요? 여기에 찰스 페로우의 정상사고 이론을 한번 더 해볼게요. 이건 더 충격적이에요. 아주 복잡하게 얽힌 시스템에서는 정말 사소한 실수 하나가 나비 효과처럼 착착착 번져서 걷잡을 수 없는 대형 사고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페로우는 주장하죠. 이런 시스템에서 사고는 예외가 아니라 정상이다. 이게 대체 무슨 소린지 실제 사례를 보면 바로 이해가 되실 겁니다. 짝 가상의 사례지만 한번 상상해보세요. 2025년 광명터널 공사 현장입니다. 사고가 나기 15시간 전에 터널 벽에서 균열이 발견돼요. 이거 좀 이상한데? 신고가 들어갔죠. 하지만 결정은 공사 늦어지면 안 돼. 그냥 계속해. 그리고 결국 끔찍한 붕괴 사고로 이어집니다. 보세요. 작은 균열이라는 이 사소한 신호 하나를 무시했더니 시스템 전체가 무너져 내린 겁니다. 이게 바로 정상사고가 현실에서 벌어지는 방식이에요. 바로 이런 시스템적인 문제가 건설 현장에서는 매일같이 서류 위에 안전이라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서류상으로는 모든 데 완벽한데 현실은 시한폭탄 같은 상황인 거죠.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2023년 김포의 한 건설 현장에서 작업자 한 분이 10m 아래로 떨어지는 사고가 있었어요. 원인이 뭐였을까요? 추락한 그 구멍에 규정대로 덮개가 있었어요. 분명히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게 그냥 올려져만 있었다는 거죠. 고정이 전혀 안 된 상태로요. 이 표를 보시면 그 괴리가 얼마나 심각한지 바로 느껴지실 거예요. 서류에는 뭐라고 써있죠? 덮개 설치 완료. 관리자 서명까지 딱 문제 없음. 완벽하죠. 하지만 실제로는 어땠을까요? 그 덮개가 과연 사람 무게를 버틸 수 있는지, 제대로 고정은 되어 있는지 아무도 직접 확인하지 않은 겁니다. 조사 결과는 불보듯 뻔했죠. 덮개는 기준 강도에 한참 미치지 못했습니다. 서류는 정말 완벽했어요. 하지만 그 완벽한 서류가 사람 목숨을 구하지는 못했습니다. 정말 무서운 건 우리나라 전체 사고의 절반 이상이 바로 이렇게 불안전한 상태를 뻔히 알면서도 그냥 방치하는 데서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럼 문제점은 이제 충분히 알았어요.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제 해결책을 이야기해 볼 시간입니다. 그 해답은요, 머리로 외우는 수백 개의 안전수칙이 아니에요. 바로 우리 몸이 기억하고 생각보다 먼저 반응하는 체화된 안전에 있습니다. 이게 바로 체화된 안전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수십 년 경력의 철근공은요, 발판에 체중을 싣기 전에 꼭 발끝으로 툭툭 두드려 봐요. 감으로 아는 거죠. 베테랑 크레인 기사는요, 풍속계를 보기도 전에 바람 소리만 듣고도 아, 오늘은 작업하면 안 되겠다 하고 멈춥니다. 이건 머리가 생각해서 내린 결정이 아니에요. 수많은 경험이 몸에 그대로 새겨져서 몸이 먼저 위험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이게 그냥 감이나 짬에서 나오는 바이브 같은 게 아닙니다. 아주 과학적인 근거가 있어요. 행동과학자 웬리 우드에 따르면 우리가 하루에 하는 행동의 무려 43%, 거의 절반이 의식적인 생각이 아니라 그냥 자동적으로 나오는 습관의 결과물이라는 거예요. 안전도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이 둘을 확실하게 구분해야 합니다. 머리는 규칙을 알고 있죠. 지식으로요. 하지만 진짜 위험한 순간에 우리를 살리는 건 몸의 자동 반응, 즉 본능입니다. 우리가 진짜 만들어야 할 안전은 책 속에 박제된 이론이 아니라 우리 몸에 깊숙이 새겨진 본능, 바로 체화된 안전인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단계입니다. 가장 중요하죠. 그럼 어떻게 하면 이 중요한 안전 규칙들을 머릿속 지식에서 우리 몸의 반사신경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모든 습관은 아주 간단한 3단계 고리로 만들어져요. 바로 신호, 반복 행동, 그리고 보상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높은 곳에서 작업을 시작한다. 이게 신호가 되는 거예요. 그럼 자동적으로 안전벨트를 맨다. 이게 반복 행동, 즉 루틴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 이제 안전하네 하고 느끼는 그 즉각적인 안정감. 이게 바로 보상입니다. 이 고리를 계속해서 돌리는 거죠. 현장에서 매일 아침 하는 TBM, 작업 전 안전점검 회의 있잖아요. 아, 맨날 하는 거 지겹다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 진짜 힘이 바로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매일 10분씩 1년에 365번. 이 지겹도록 느껴지는 반복이야말로 안전을 머리에서 몸으로, 의식의 영역에서 무의식의 영역으로 옮기는 가장 확실하고 강력한 훈련인 셈이죠. 결국 핵심은 이겁니다. 안전을 그냥 글자가 아니라 우리 몸으로 느끼는 물리적인 언어로 만들어야 해요. 규칙은 읽는 문장이 아니라 느껴야 할 행동이 되어야 합니다. 덮개는 그냥 존재하는지 눈으로만 쓱 보는 게 아니라 직접 밟아봐서 견디는지 확인해야 하고요. 점검은 서류에 체크하는 게 아니라 손으로 직접 만져보고 흔들어보는 확인이어야 합니다. 안전은 오직 몸으로 증명될 때 진짜 안전이 되는 겁니다. 규칙은 서류 위에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안전은 우리 몸 안에 새겨져야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당신의 안전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머릿속 지식에 머물러 있나요? 아니면 몸속 본능이 되어 있나요?